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 잘 쉬고 계십니까? 어제 불금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늦게 일찍 자고 영상 올리고 좀 요거저거 하다가 게임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가지고 일찍 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한의원 갔다가 아까 깍두기 담그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세팅해놓고 준비했습니다. 중간에 좀 오래간만에 어떤 푸른 거탑 보다가 그러니까 그 편이 하필이면 또 말년의 저주라고 하던데요. 뭐 군대 갔다 온 저는 이제 군 면제 받은 놈이라 제가 말할 건 아니지만 제 주변에서도 군대 갔다 온 동생들도 그렇고 나이 많은 형들도 그러시고 또래 친구들도 그렇고 군대 가서 말년에 꼬장을 좀 과도하게 부렸다가 상병 때부터 꼬장 많이 부렸다가 후속 조치 나서 막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게 제대한 애들도 꽤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지금 이제 군 생활하는 동생들도 말년이면은 절대 후임들 갈구지 마십시오. 지금은 갈구면 더 큰일 납니다. 그때는 이제 위에 세대들은 못 배웠던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지금은 배운 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소환수림소도 난리 날 겁니다. 군대에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로이 11세 때 군대하고 나폴레옹 때 군대가 다르듯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조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국주의랑 공화국이랑은 다르듯이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나 제가 많이 생각이 드네요. 저도 뭐 비록 군대는 가리진 않았는데 공익에서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없는데 그러니까 현역 군대에서는 그런 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형도 상병 때인가 그때 뭐 태권도 그 시험이란가 그런 거 단층 따는 거 시험 준비하다가 이 어디 골반뼈 막 골절돼 가지고 후성 소리 나가지고 개고생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각별히 조심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말년의 저주라고 하는데 그때 그 비록 코미디지만 호차경이 했던 말처럼 김상병이었던 김호창경이 하신 말처럼 말년의 저주 같은 거 되게 조심하라고 그것처럼 꿈하고 악몽 꿨다가 이제 한번 사고 나가지고 행복아님 막 중상 입으셨던 친구들 부대 시절에 그 행복아님도 다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나가고 10여 년 전 일이지 10한 2, 3년 전 일이지만 그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0년대니까 제 또래 친구들 군 생활하던 때 그때만 해도 그게 되게 극심했던 때거든요. 그 되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말년의 저주란 말이 말년 때 또 어차피 이건 사람이랑 관련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군 생활은 안 했지만 저도 미리 인종차별 같은 걸 겪다 보니까 그게 어렴풋하게 보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도 하고. 군대를 안 가도 알 수 있는 게 한두 가지씩 있더라고요. 군 생활을 잘한 사람들일수록 겸손하고 그만큼 자기 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데 뺀질거리고 시간 때우고 온 애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 애들일수록 뭔가 모르게 뭔 일이 터졌다 온 놈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전에 얘기했던 이구라라 던 놈이군요. 이우연이라고. 그 자식도 제 그놈이 말을 안 하는데 그놈도 가서 군 생활 한동안에 일이 많이 터졌던 놈인 것 같았거든요. 저한테 보면은 항상 저한테 제가 하는 말에 민감하고 그랬던 게 많았던 거거든요. 그 자식이 그랬던 것처럼 말년 같은 데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 간에 자기가 일하는 시간 동안에 말년 때 조심해야 되는 거 많습니다. 저희 자활에도 그렇습니다. 자활 사람들 중에서도 아픈 사람들이지만 제 주변에 그 오래 계셨던 분들 이제 저희 자활도 한 60개월이거든요. 60개월이니까 한 5년 시간인데 5년 시간 동안에 일 터져서 간 사람 있고 5년을 못 채우고 간 사람도 태반입니다. 아무래도 자기들이 이제 조금만 안 맞으니까 솔직히 저희 센터 사람들도 문제가 있었고 한통속이기도 하고 센터 분들이 무책임한 모습에 일이 터져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 못 채우고 가는 경우도 저도 지금 여기 저희 4월에서 지금 1년 6개월 했으니까 깨놓고 군대로 치면 전 지금 이제 일병이죠. 이제 올해 11월 달이 이제 상병으로 올라갈 때죠.
저도 그런 과정들을 거치니까 왠지 모르게 불안한 일이 많습니다. 그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하기도 하고 센터분들이랑 계속 있을 때도 그렇고 최근에도 저희 이제 팀장님도 그렇습니다. 저희 팀장님도 저랑 똑같은 91년생입니다. 저는 91년 12월생이고 12월 10. 저희 팀장님 김대한 팀장님은 91년 6월 28일생입니다. 이 팀장님도 그렇습니다. 팀장님도 사람 일이게 뭘 꼬투리 잡고 싶은 게 많았는지 이게 제가 앉으니까 아마 탈북자 이제 미친년들이 계속 지랄할 때 제가 앉으니까 그 미웠던 게 있었는지 저를 막 깎아내리고 못 살더라고요. 근데 제가 받아치고 끄떡도 안 하니까 환장하게 있는가 봐요. 막 저를 막 흥분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좀 흥분을 했긴 했어도 꾹 참다가 이제 그게 병이랑 참았던 게 있었거든요. 꾹 참고 버틴겼거든요. 악으로 버티는 건 제 주특기긴 했지만 버티지도 않고 사실 뭐 저희 팀장님한테 관심 없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고 싶은 거지 뭘 잠결을 부리고 싶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반면에 팀장님은 한 번 더 좋아서 일하는 걸 못 봤습니다. 저보다 1년 더 일찍 입사했다 하더라고요. 예. 뭐 그거는 그거고요. 팀장님이랑 저랑 이제 온 시간이 1년 차이지만 팀장님은 삼류 춘천대학교 출신이고 춘천대 전문대 출신이고 저는 사련대 대학을 나온 문과생이거든요. 팀장님은 사과생이고 저는 문과생이기 때문에 더 다르지 않나 싶어요. 사회복지학과 출신이라 하다가 원래 소방과에서 거기서 전과를 냈다 하더라고요. 과를 한번 바꿨으니 뭐 저랑은 다르겠죠. 저희가 미울 수밖에 없죠. 저는 한 과에서 버팅기고 끝까지 제 공부를 하다 온 놈이니까 게다가 중국어로 논문을 썼던 것도 있으니까요. 제 외국어가 중국어니까 또 미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촌놈이니까요. 같은 촌놈이지만 저는 나가서 제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온 놈이고 인종차별인 데서도 끝까지 저항하다 버틴 놈입니다.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마치 나폴레옹이 고향이 있던 그 섬이죠. 프랑스 안에는 외딴 섬이죠. 그 작은 섬에 있던 것처럼, 예, 그 작은 섬 출신인 사람인 것처럼 나폴레옹이 저항을 해서 제국주의 놈들을 찍소리 못하게 했던 것처럼 그것처럼 저도 이제 그랬던 과정들을 거쳤던 놈이니까 아마 그런 게 있지 않나. 사람 일이니까 저도 매일 신경 쓰느라고 신경이 곤두세운 상태에서 매일같이 보내니까 피로가 쌓이다 보면 피곤해서 잠을 오래 자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면 놀래 깨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살이 빠져가지고 근육이 자라는지 계속 걸어서 집에서 들어오니까 1시간 반 미쳤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거기가 어디냐 그거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다가도 막 근육 경련이 와가지고 놀래 깨서 화장실 갔다 오는 경우도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나 이제 요즘 들어서 요즘에 여러분들께 이론 이야기들을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많이 지치는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길어서도 죄송하기도 하지만 이 얘기를 꼭 해드려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하긴 뭐 3년 전에 30대죠? 이제 막 30대 그때 일 시작했 그때 SJ 코리아에서 일할 때도 제가 인전에 알려도 들었던 그 강문희 이모도 저보다 17살 많으신 이모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모마저도 제가 미워 못 살던 모습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뭘 하지도 않았어요. 혼자 막 영화 찍고 뭐 놀고 그런 거예요. 마치 김영호 할머니가 하셨던 말 기억하시죠? 완전 영화를 찍어요 아주. 그러듯이 예,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니까 저도 부담스러웠던 것도 있고 싫었던 것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뭐 대부분 군대 갔다 온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예, 군대 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군대 갔다 온 형들도 계실 테고 군 생활을 잘했던 분들일수록 누구보다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근데 그런 형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 군대 갔다 온 형들 보면 항상 텃세 부리는 거 좋아하고 미워 못 사는 거 미우면 찍어놓고 괴롭히고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 얘가 제가 얘기 들었던 상현이 형, 정상현 형, 예, 상현이 형, 그 다음에 용우 형, 김용우 형, 이 두 형, 그리고 정다리 형, 박정달 형, 이 세 사람이 그 얘거든요. 이게 다 저 20대 초반때만 듣던 형들인데 아마 이 형들 결혼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결혼도 안 하고 지금 혼자 이제 노총각으로 살고 지냈을 건데 아마 이 형들도 저를 봤을 때 그거 있었지 않았나? 예, 주변에 이제 형순이 형이라고 저보다 2살 많은 형인데 그 형도
맨날 그래요. 존나 개겨된다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혹시 혼자서 계속 짓거리는 게 많은데 굉장히 그런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 일이 있기 때문에 말년에 낙엽 하나 떨어진 것도 조심하듯이 밖에서도 뭔 일이 터질지 모르겠어요. 운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미친 또라이들이 올지 모르니까 조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은 인터넷 주문의 완성한 메카 순서 재소개 영상 6의 12번째 일정입니다. 볼포크쇼. 볼포크 소개를 되게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시큰둥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하는데도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볼포크를 올려놓고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자, 볼포크 올려놨습니다. 볼포크는 이 변신해가지고 이 팔짱 끼는 포즈 계속해서 이렇게 포즈를 줬는데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빅볼포크와 달리 볼포크와 빅볼포크는 다릅니다. 아니 관절 움직임이 달라요. 볼포크는 이 관절이 너무 부드럽고 과도하게 부드럽고 볼포크는 빳빳해요. 너무 과도하게 빳빳해서 움직이기가 불편한 게 이게 현실이거든요. 솔직히 오마이갓이란 말이 있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매몽스쿨에 나왔던 성원이 형 하셔부터 오 마이 갓 다시 정말 심할 정도로 이게 움직이는 게 헐렁헐렁해서 자칫하면 부러질 것 같다는 불안함도 있더라고요. 반면에 빅볼포크도 그렇습니다. 빅볼포크도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게 빳빳한 거 억지로 이게 부러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못 건드리고 그냥 그대로 두는 거거든요. 확실히 멋있는 표정을 포즈를 하나 잡는 것도 이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완성했던 과정 하나가 거쳐야 되는데 이 볼포크와 빅볼포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피규어로 사는 게 이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께 만약에 볼포크를 사신다면은 절대 이런 피규어 사지 마십시오. 피규어 사시지 마시고 뭐냐 SMP 미니프라 슈퍼 미니프라 버전으로 사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곧도 겨울엔들 거는 없을 겁니다. 예. 근데 볼포크가 확실히 광용 암용보다도 작습니다. 광용 암용이 한 여기까지는 오는데 이 얘가 아마 165mm일 거예요. 광용 암용이 175mm거든요. 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안타깝더라고요. 남자의 자존심을 딱 걸들였다가죠. 남자들도 키 작은 남자면 되게 뭔가 모르게 왜소해서 막 위축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솔직히 저도 키가 작거든요. 저랑 개그맨 경환 형이랑 하면 있으면은 도찐 개찐이란 말이 나와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저랑 개그맨 경환 형이랑은 딱 3cm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3cm. 경환이 형이 1m 67이시고 제가 1m 70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놀랄 노자거든요. 이게 굉장히 글쓰기하고 쪽팔린 얘기지만 이게 또 어떻게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 경환이 형한테는 그게 컴플렉스지만 저는 원래 키가 작아서 뭐 컴플렉스가 뭐가 신경 잘 안 쓰고 삽니다. 왜냐면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중국에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별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키 커봐야 솔직히 키 커봐야 좋을 거 없거든요. 제 주변에 키 큰 친구들, 키 큰 동생들, 키 큰 형들 많으신데 툭 하면 여기 앞보다 저거 앞보다 하는 거 보면 저도 신경질이 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키 작아도. 예. 비록 이 메카도 키 작지만 키 작은 건 죄가 아닙니다. 어른들 유전자지. 아니 세상을 살다 보면 키가 안 클 수도 있겠죠. 예. 솔직히 저도 얘기하면 저도 15살, 16살 때까지만 해도 키가 1m 40몇이었어요. 40몇이었는데 17살, 16살, 19살 되면서 그때부터 키가 이제 확 벌쩍 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성장판이 사람마다 성장판이 움직이는 빈도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 세포가 자라나는 것도
솔직히 저도 뭐 지금 뭐 탈모 때문에 고생하고도 있지만 그런 거 자꾸 신경 쓰고 살면은 힘들어요. 예. 이 메카 속에서도 이 키 작은 메카 같은 건 중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볼포크만의 매력 있는 메카거든요. 잠복근 때 닌자는 몸집이 키가 크면은 발각되기 십상이거든요. 닌자가 하면 사무라이 아닙니까? 사무라이면은 자객이 아닙니까? 잠복근무 아닙니까? 잠복근하는 게 업무니까 볼포크 임무 제일 중요한 임무죠. 섀도우마루부터 해서 섀도우마루, 카게로 또 누구냐? 소라카케 또 어디 또 뭐 있었자. 그 다음에 다그 섀도우 대부분 다 임무가 그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대조하지 않는 이상 그게 이제 임무니까 아무래도 소려시 탐방을 하거나 예, 적정을 살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쓰이듯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닌자들은 키가 크면은 발각이 너무 쉽게 되니까 작아도 발각이 되는데 큰 게 발각이 되면 또 골치 아프거든요. 그게 닌자의 되게 제일 중요한 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중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알고 있었던 일본인 친구들도 닌자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만화에서 본 것도 있지만 실제 일본인 친구들이 말해준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되게 뭐라 하지 유지 뽕짝하고 이상한 소리일지는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진짜 놀래죠. 솔직히 많이 놀랬죠. 이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맥 닌자 메카는 키도 작아야 되지만 속도도 빨라야 되거든요. 네. 확실히 볼포크도 순찰자 모드 때만 해도 마우라를 무작위 뻗어야 되거든요. 마우라로 연기 뿜어가지고 안 보이게 하고서 그 다음에 자기 변신이라든지 뭘 하든지 하는 것 합체라든지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그 포인트를 참고하지 않았다면요 볼포크가 닌자 메카로 간줄 수 있다는 중점적인 이유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명분이 있었으니까 이 보라색으로 통일시켰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라색 복장으로 하는 게 있었거든요. 간바루가의 주인공이었던 고타로 우리말로는 세찬이죠. 강세찬이 아버지 강판돌도 그 아저씨도 닌자 복장을 많이 입고 다녔던 이거든요. 비록 만화 중에 거의 개로 변해 있었지만 그 미놀리우스죠? 미놀리우스에게서 공격받아가지고 개가 되지만 닌자라는 거거든요. 동작이 빠르고 되게 그리고 무기도 표창이잖아요. 이 부메랑 이 표창도 있거든요. 작은 표창. 그 누구지? 섀도우 다곤도 그렇고 다그 섀도우도 그렇고 그리고 섀도우 마루도 그렇고 섀도우 됐죠? 예. 이 세 개 메카 다 그 무기가 표창이거든요. 부메랑도 그렇고 십자 부메랑 이렇게 나뉘어서 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하나로 합쳐가지고 십자 부메랑으로 날리기도 한 것도 있거든요. 그만큼 볼포크의 중요한 임무가 그거라는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니나 이 보라색 무늬가 그걸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닌자 메카를 더 모으고 싶은데 아직 안 나온 메카들이 꽤 있습니다. 다그 섀도우 다그원 그리고 섀도우 마루까지 나오질 않아서 저도 지금 빨리 출시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아쉽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좋아하고 최근에 완성했던 빌드 타이거, 슈퍼 빌드 타이거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서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완성했을 때 그만큼 가슴이 뛰더라고요. 가슴이 콩닥 펄딱펄딱 마치 재홍이 형의 말처럼 펄짝펄짝 뛰듯이 와 진짜 박동수가 막 올라가는 걸 보고 되게 놀랬던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이제 스카이세이버나 랜드바이슨도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나. 가오가이 시크고 시리즈에 있는 모든 어나더 메카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서브 메카들은 다 나왔는데 유일하게 안 나온 게 지금 다른 앞에 시리즈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게 K캅스 시리즈예요. K캅스 데커드, 듀크, 빌드 타이거, 슈퍼 빌드 타이거, 제이데커, 파이어 제이데커까지 6개 메카가 다 나왔거든요. 나머지 맥클레인, 덤프, 파워조, 드릴보이, 섀도우마루
건맥스 맞다. 맥스캐논이 나왔죠. 맥스캐논도 나왔는데 맥스캐논은 제가 뿌려먹었던 거라 이거는 면목이 없어서 말을 해드릴 수가 없음 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봐주신 덕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 잘 쉬시고 내일 3시 반에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봐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매일 아침 활기찬 평일이대로 돌아오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축구적인 따로 있지는 않으니까 아마 월요일 새벽에 이제 토트넘이랑 노팅엄 포레스트랑 하고 일요일 밤에 리버풀이랑 또 어디였더라? 경기는 딱히 기억이 안 나는데 경기 보게 되면 리버풀 일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내기 전에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여기 맨시티 팬이나 리버풀 팬이 계시나요? 저는 아스날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주로 이제 토트넘 경기를 위주로 보긴 하는데 올 시즌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혼전 상황이지만 제가 봤을 때 올 시즌은 리버풀이 우승할 것 같습니다. 리버풀이 아마 2경기만 더 이겨도 우승 확정 지을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스날도 지금 이제 토트넘이랑 상대가 또 있거든요. 토트넘 말고 강팀이 2팀 더 상대되거든요. 기억하기로는 맨시티랑은 비겼으니까 그러다 치고 리버풀하고는 했고 토트넘 말고 홈에서 빌라도 상대하거든요. 아스톤 빌라도 상대하니까 아마 아스톤 빌라가 지고 토트넘이 이기면은 아마 아스톤 빌라가 유로파리그 진출권 따고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지 않을라나 싶습니다. 근데 올 시즌 빌라도 잘 나가더라고요. 에메리 감독도 잘하는데 근데 빌라가 지난번에 맨시티 좀 보니까 많이 지친 것 같더라고요.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늘 밤이죠? 오늘 이제 저정이죠. 저정에 이따 저정쯤에 빌라하고 브랜드포드하고인데 아마 브랜드포드하고 비길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상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게다가 지난번에 이제 홈에서 토트넘이랑 경기할 때도 보니까 빌라 혼자서 자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마 이번에 빌라가 5위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맨유는 아마 6위로 가고 6위만 유지할 것 같습니다. 리버풀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도 역시 위르겐 클럽 감독이라고 해서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데 다만 아쉬운 게 클럽 감독이 좀 있으면 이제 이번 시즌을 끝으로 리버풀을 떠난다는 거죠. 차라리 브랜디 로저스 감독처럼 명장들이 한 번 더 돌아오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드네요.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승부 예측을 해보는 것도 승부 예측보다는 한번 끝까지 봐보는 것도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남은 시간 잘 쉬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